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 뵈니까 실장님이랑 저랑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깜짝 놀랐는데. 자, 저는 이제 요새 제일 핫하죠? 헌법하고, 그 다음에 이번 2차에서 과락률이 42.7%라는 행정법을 강의하게 된 이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많이 오셨는데, 그 헌법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뉴스에서 헌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헌법 공부할 때 나오는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할 텐데 사실은 나오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식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느냐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뉴스룸 이런 데 보면 그러면 하야는 또 뭐냐? 제가 뉴스 보면 제가 막 대답하고 그래요. 하야가 어디 있더라 막 이러는데 하야나 이런 용어는 이제 헌법적 용어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탄핵소추 정족수 이번에 다 외우신 것 같은데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나 이런 저기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이상인가 헌법 조문까지 다 나옵니다. 200명 이상 그리고 그 탄핵소추 대상에서 이번에 의결할 때 200명, 200명 이러잖아요. 그래서 300명 중에 200명이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헌법 조문에 있고요. 그래서 저절로 헌법 공부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죠? 정족수.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쪽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쪽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좌파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황교안 경우에는 또 제적 3분의 1에서 제적 과반수 찬성이니까 야당만 가지고 되죠. 그죠? 300명 중에 150명. 그래서 된다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사실은 상관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헌법 공부 이제 저절로 되긴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 다음에 또 탄핵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고 현행 이런 거하고 관련이 깊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들으실 거 없고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진지해지는데 그 사임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건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대통령 원래 탄핵에 들어가면 사임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파면 절차를 회피하려고 사임이나 이렇게 퇴직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선임권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임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헌법 2차에서 나오는 학설에 관련된 내용이고 역시 우리 시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거는 탄핵소추 정족수랑 그 다음에 일반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 정족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실 거고 특히 우리 법행 기출문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은 또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또 올해 특히 어려웠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 답안 왔을 때 이제 분석을 해서 신문에 내야 되니까 분석을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왜 시간이 걸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케이스에다가 단문이 2개 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의할 때도 단문을 먼저 한번 쭉 얘기하고 그래서 2회독 이제 10회 중에 2회독을 하겠다 말씀드려가지고 단문을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강의를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강의일 때. 근데 단문을 안 냈어요. 단문 안 냈으니까 이제 사실은 단문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빠르게 쓰면 2문제를 막 20분에서 다 써요. 물론 점수 상관없이. 근데 물론 점수 나올 게 쓰겠지 설마 그죠? 근데 어쨌든 빨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가 2개가 나오니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사실 2차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번 행정법에서 놀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자기가 이번 사시도 봤는데 60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법행에서 내가 꽈락이냐. 왜 나한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억울했던 거죠. 막 괴로워하고 이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시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는 거고요. 법행은 판사님들이 채점을 하신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안의 해결성입니다. 사안의 해결성. 근데 우리가 사시 공부를 열중을 많이 하다 보면 막 저도 많이 가르쳐 드리지만
현혹하는 기술을 쓰거든요. 막 학설 막 이렇게 나열하고 학설 요새 많이 안 쓰게 하죠. 판례 막 적시하고 그다음에 결론도 인 듯 아닌 듯 자기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인 듯 아닌 듯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막 하고 나오면 사실은 점수를 줘요. 왜냐하면 과정을 보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뭘 보냐? 끝을 보고 온단 말이야. 끝을. 이놈이 얘 말대로 과연 내가 이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근데 엉망인 거다 이게. 이리저리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가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사안의 적시성에서 제일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로 제가 이번에 행정부 강의할 때 처음에 할 때 한 18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갔죠. 사실은 100명 합격자 총 2차 합격자 수가 100명인데 우리 학원에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저기 혼자 하시기도 하고 스터디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이제 단문을 제가 한번 쭉 그때 같이 뭐 이것저것 나올 게 단문이 그 정 교수님 그 단문집으로 우리가 한 200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개 제가 한 100개를 줄여드렸거든요. 네가 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줄였어요. 같이 줄였습니다. 근데 100개 정도 줄여서 했는데 이제 그걸 강의를 딱 끝나니까 한 6분 정도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는 알아서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또 시험이 제가 거의 일주일 앞서서 제가 강의가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강의실 들으신 분이 9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번에 2차 3분 붙으셨어요. 3분. 굉장히 높죠. 그죠? 상당히 높은데 그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좀 수집을 했죠. 들어봤더니 이번에 그 2차 시험장에서 13명 봤거든요. 아마 이 소식은 딴 데서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 스파이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13분인데 이 중에서 올해 사시 합격자가 3분입니다. 3분. 그러니까 올해 2차, 3차까지 면접까지 다 끝나서 합격자가 3분이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합격하신 분이 4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사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시생들이 그만큼 유리해. 왜냐하면 그 많이 먼저 써본 거죠.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정을 먼저 거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우리 과정이 오히려 사시보다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도전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먼저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막 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와서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근데 놀랄 게 아닌 게 예전에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거의 전부. 사시 2차 그 올해 시험 보거나 합격하거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만큼 줄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7명 중에. 많이 사실은 줄었죠. 그만큼 2차 이제 동시에 보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3명 중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3차 면접에서 2명을 떨어뜨려요. 작년에도 2분 떨어뜨렸고 올해 선발 예정은 10명인데 그래도 1명 봐줬죠. 그래서 2명 떨어뜨리고 올해도 짤 없이 그저께구나. 2명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들은 내년에 1차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면제 받으신 분들 있죠? 와, 이 사람들은 막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년 1년 열심히 해서 꼭 붙어야 돼. 뭐, 나름대로 기득권이 없는데 기득권이 생긴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것도 스파이를 통해서 들은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을 더 준다고 해서 붙으리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보신 분들한테 좀 나름대로 희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 같이 볼 때 왁 해서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도 그렇잖아요. 1년 더 준다고 해서 꼭 붙었으면 뭐 다 붙어서 나갈게. 그런 걸 봐서는 어떤 게 희망이고 어떤 게 절망인지 제가 원래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신들한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뭐 별거 가지고도 다 희망을 끈을 잡고 의지가 없는 부분 이런 거 보면 나 그만할래 이렇게 나가기도 하시니까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최근 정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쨌든 희망적인 건데 기존에 말하자면 좀 그러니까 벌써 1년을 쉬시면 2차를 작년에 봤다. 그럼 벌써 감이 좀 떨어져요. 이제 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3분이 다 붙으신 이유도 그 사람들 제 답안지까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물론 이제 올해 사시도 합격하신 분인데 답안지의 내용이 어떠냐면 항상 그 마지막 결론 짓는 거 있죠. 거기까지 잘 마무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요소를 뭐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법행 쪽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채점하고 그다음에 강의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 정보를 막 이렇게 정말 뭐 알려주지 않잖아요. 스파이가 아니고서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가 2개가 나오니까 역시 케이스 문제를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여러분 법행 과목을 이제 3과목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1차 3과목, 2차 3과목인데 그렇게 접근하는 전략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6과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민법하고 형법은 어차피 1차 하시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처음에는 3과목, 5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실 거는 6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6과목. 그래서 헌민형에다가 형소, 민소, 행정까지 사실은 6과목을 보셔야 돼요. 단 이 시험은 특이하게도 3과목 먼저 보고 나머지를 나중에 본다. 다음 날 보는 게 아니라 2달 뒤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처음부터 3과목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과목을 다 5개월로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죠. 헌민형 열심히 야 1차부터 해야지 2차 얘기하지. 2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진짜로 올해 1차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붙으신 분이 나중에 2차 강의할 때 막 울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울진 않지. 그러나 눈을 보면 운단 말이에요. 막 무슨 말을 붙이면 왜 이제서야 말을 붙였냐는 식으로 막 하소연을 엄청 한다는 거죠. 괜히 말을 붙였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다 초학자입니다. 초학자. 사실 2차 경험 있으신 분들도 막 덜덜덜해요. 2달간 어떻게 5과목 하냐 이거죠. 거기다가 겹치는 건 괜찮은데 민소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시생도 1년 동안 못하는 과목이에요. 어려워서. 그잖아요. 이게 되게 좀 이게 사실 절차법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다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5개월 하고 이걸 2달 동안 3과목에다가 민법, 형법을 케이스를 들어가는데 이게 케이스로 들어가서 쓰게 되면 객관식하고 또 다르거든요. 5과목이니까 학원 강의 따라가기도 바쁘고 와서 해도 맨날 눈물만 나는 거야. 내가 왜 붙었을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떨어진 사람은 막 저런 고민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막상 붙은 사람은 그게 또 미치겠는 거예요. 옆에는 뭐 얘는 벌써 사시도 학교 가는데 얘는 왜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눈을 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처음부터 이걸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년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차가 또 쉬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한 친구 중에 올해 1차를 날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되게 아깝죠. 2차까지 열심히 미리 공부했는데 1차가 또 역시 여긴 벽이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제가 수험생이라면 올해 제가 수험생이다라는 전략을 써서 좀 많이 문제를 좀 많이 맞췄는데 그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본다면 형소, 민소, 행정법을 지금 하루가 세나절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세나절이 여기에 동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부는 세나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2개를 2차 과목을 하고 하나 정도를 1차 과목으로 하시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난 1차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2차. 근데 분명히 후회한다니까요. 야, 차라리 그렇게 후회라도 1차, 그러면 1차라도 붙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꼭 하셔서 지금 볼 때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 강의가 지금 깔려있지 않잖아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고르시라고요. 그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골라서 동영상을 듣던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초학자다, 처음이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헌민형을 위주로 먼저 하시고 2타임 정도 하고 한 타임을 그러니까 최소한 한 타임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2차 과목은. 근데 2차 과목 아시겠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2차 과목은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쉬우면 다 붙었지. 그죠? 미안합니다. 자꾸 화를 내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 설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아닙니다. 엄청 남았네요. 8개월 정도 남았다 생각할 때 보통 한 5개월 정도를 2차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6월 정도, 6, 7, 8 정도 가면은 이제 헌민형 위주로 해서 그때는 좀 막씩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전략 같아요.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혼자 하거나 누구 이렇게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혼자 하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의 듣고 이러는 건데 학원 강의가 이렇게 좀 길어요. 처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야 학원 강의 따라가면 다 된다. 이러지 마십시오. 학원 강의 성격상 길게 가다가 갑자기 가팔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는 또 뭐
학원강의대로 그때는 가파를 때는 되게 빡시게 될 때는 학원강의를 어떻게 따라가냐 이래놓고는 넓을 때는 야 학원강의 따라가기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학원강의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이렇게 빡시게 하고 좀 가파를 때는 역시 그때 같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지나가다 저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지나다니면 와서 물어보세요. 멱살 잡고 얘기하든가. 나 저도 이제 방어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많이 물어봤는데 뭐 그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략 잘 따시면 정말 뭐 그 생동차도 있잖아요. 학교 하시는 분들 사시도 생동차가 있는데 올해 뭐 최연석 후보가 보니까 사시도 뭐 21살이던데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린 분은 없구나.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당황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생동차가 늘 가능하다. 이게 어차피 우리 자체가 생동차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꼭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였고요. 마지막까지 하여간 시험 보시고 2차 들어가시면 마지막까지 시험 보는 거 절대로 등한히 하지 마시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그냥 한바탕 울고 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1년도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실행을 하시고 여기서 더 고민하시면 사실은 더 이 시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신 김에 설명 온 거는 사실 의지가 뭐 50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학원 강의가 1월 1일이니까 아직 15일은 놀았구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 한 행정법 정도 바로 가볍게 한번 보세요. 그죠? 그렇게 저번에 누가 저보고 12월에 행정법 강의를 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수고하셨습니다.